교량 총정리 후편. PSC 빔 계열 교량 공법. 최근 시공기술사 동향을 보면 공법의 종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교량의 계열별 공법 형식에 대해 나열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 거야. 오늘은 PSC 빔 계열의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일반적인 PSC 빔은 통상 빔 제작 시 1회 긴장력을 도입해서 응력이 허용 범위 안에 들도록 제작하는데, 빔의 단면이 통상 매시브하고 안정성이 크고 단면 강성이 큰 형식이야. 많이 적용되었으므로 검증된 교량 형식이고 제작 시공에 용이하며 부가 공정이 없어서 PSC 빔 중 경제성이 우수한 편이지만 현고가 높아서 가설 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빔 내부에 별도 유지보수 시스템이 없어서 내화력이 저하되면 통상 외부 강선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경제성이 불리하지. 유지관리형 PSC 빔은 기존의 일반 PSC 빔과 동일한 단면을 사용하되 빔 제작 시 내부에 유지관리 전용 시스템, 즉 쉬스관 및 정착구를 설치하여 공용 중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든 PSC 빔 제작 공법이야. 이 형식 또한 많이 적용되고 검증된 교량 형식이고 제작 시공이 일반 PSC 빔과 동일해서 시공 또한 용이하지. 내부에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는 만큼 경제적이고 손쉽게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즉 생애주기 비용 개념으로 따지면 가장 경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PSC 이 빔은 상부 플랜지에 강판을 합성시켜서 빔의 현고를 줄인 형식이야. 현고를 줄였으니 가설 시 전도 위험성도 비교적 적어지겠고, 이 형식은 연속 지점부, 즉 연결부를 완전 체결함으로 연속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립된 유지관리용 정착부와 쉬스관을 사용해서 유지보수 기능도 갖고 있지. 공사비도 일반 PSC 빔 수준의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경제성도 우수한 형식이야. IPC 거더는 빔 제작 시 시공 단계별 하중 증가와 슬라브와의 합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게 제작한 PSC 공법이야. 1차, 2차 긴장력 도입이 가능할 수 있게 빔을 제작하는 형식이지. 다만 2차 긴장을 위한 강선은 빔을 거치한 후 전 경관에 일괄 삽입을 해야 하므로 긴장재 삽입 시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하지만 이 공법 역시 일반 PSC 빔 수준의 공사비로 경제성은 다소 우수하다고 해. 마지막으로 WPC 거더교는 상부 플랜지 폭이 넓은 박스 형태의 거더교로 상부 플랜지가 서로 맞닿게 거더를 배치하면 비계 없이도 슬라브를 타설할 수 있게 만든 교량 형식이야. 박스가 폐단면 구성으로 좌굴이나 비틀림 강성이 매우 높은 형식이고 별도의 동바리와 거푸집 없이 슬라브를 시공할 수 있어 시공성이 우수한 공법이지만 폐단면인 만큼 거더의 중량이 커서 빔을 거치 시 장비의 핸들링이 어렵기도 하고 거더 내부 관찰도 불가능해. 또 이 공법은 별도의 보수 보강용 강연선이 없어서 유지관리적으로는 불리한 공법이고 단면 효율이 낮은 편이라 공사비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공법이라고 하는군. 물론 오늘 소개한 형식 말고도 더 많은 형식이 존재하지만 PSC 빔의 계열의 공법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게. 슬라브 강합성 계열 교량 공법. 지난 시간에 PSC 빔 계열에 이어 오늘은 슬라브 계열 그리고 강합성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견문을 높이자는 목적의 강의이므로 이런 공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특징에 맛만 보는 정도로 익혀보도록 하자. 먼저 무교대 일체식 RC 슬라브라는 공법이 있는데 접속 슬라브와 본체 구조를 일체화시키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도 일체화시키며 교대 구조를 최소한의 파일로 지지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일반 RC 교량보다 경제성을 높인 공법이야. 이 공법은 교좌 장치, 접속 슬래브와 본체 구조에 신축 이음이 없어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안정성과 내진 저항성이 우수하며 기존 RC 라멘교 대비 15%에서 25% 공사비 절감이 기대되는 공법이지만 슬라브 시공 시 가설 동바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시공성은 그리 좋지 못한 공법이고 최대 경관장은 23m로 경관장이 짧은 편인 공법이기도 하지. 또 PPC 슬라브라는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중공 프리캐스트 거더를 현장으로 갖고 와서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부재를 접합하고 거동을 일체화시키므로 거더의 뭉치가 바닥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공법이야. 최대 경관장은 35m 정도 된다고 해. 이 공법은 당연히 바닥판 타설 공정이 없어서 시공성이 양호하나 종방향과 횡방향의 긴장 작업으로 시공성이 복잡하기도 해. 또한 박스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유지 보수가 어렵고 중공 거더를 원거리 운반해야 할 시 운반비가 대폭 증가해서 경제성이 저하되기도 하는 공법이야. 다음은 파형 강판 PSC-I 빔이라는 공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공법은 일반적인 PSC 빔의 복부를 입체화된 파형 강판으로 대체해서 자중 경감 효과와 경관장을 증진시킨 강제화
콘크리트의 복합 구조 교량으로 최대 경관장은 50m 정도라고 해. 이 공법은 파형 강판을 합성하였으므로 높은 좌굴 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강제가 불필요하고 당연히 세그먼트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 거치하는 방식이라 현장 작업성도 용이하지. 다만 보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작이 까다롭고 유지 관리 강연선이 없어 내화력이 저하되면 재긴장을 할 수가 없으며 파형 강판의 제작이 필요하므로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단점도 있어. 프리컴 합성 거더는 거푸집을 아이언 강 거더에 매달아서 콘크리트 자중을 강제에 부담시켜서 콘크리트를 일단 무응력 상태로 만들고 가설 직전에 강선 긴장을 도입하는 강합성 거더 형식이야. 이 공법은 긴장을 가하기 전 콘크리트가 무응력 상태를 유지하므로 장기 적치 시에도 콘크리트에 응력 손실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유지 보수 강연선이 없어 유지 관리에 불리하고 매달기 거푸집 시스템에 의한 제작 공정이 복잡해서 대규모 제작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 마지막으로 SCP 합성 거더는 공장에서 I 거더 형상의 강제 거더를 제작하고 내부에 쉬스강과 강선을 배치한 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후 강선 긴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 복합 구조 교량을 말하고 최대 경관장은 60m 정도라고 해. 강제와 콘크리트를 1차 합성시켜서 강성을 높이고 강연성과 거더를 2차 합성해서 인장력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장 경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법이고 철근과 거푸집 공정이 필요가 없어서 시공성도 양호한 공법이야. 다만 콘크리트 다짐이 쉽지 않아서 재료 분리 발생 우려가 있고 강제 거더 제작이 고가이므로 공사비가 꽤 고가인 공법이지. 교좌 장치의 기능과 형식. 교좌 장치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며 상부 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람, 온도 변화 등에 의한 변이를 흡수하여 환경에 보다 안전하게 적응토록 만드는 장치야. 교량의 하중 변화와 신축을 교좌 장치가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해서 교량의 변이를 교각이나 교대에 직접 전달하지 않게 하여 내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로 교량 받침 또는 슈우라고도 불리지. 교좌 장치의 기능을 용어로 정리하자면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 구조물의 반력과 동일하게 받치게 하는 받침 기능, 상부 구조의 자중과 외부 하중으로 발생하는 회전에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굴림 기능, 또 온도, 건조 수축, 매력에 의해 발생하는 신축에 의한 변이에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러짐 기능이 있어. 다시 정리하자면 교량의 외력이 발생하였을 때 구속이 되면 구조물의 응력으로 작용하여 부담을 주지만 외력에 의한 변이를 교좌 장치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구속하지 않게 함으로 구조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보자. 교좌 장치의 형식은 교량의 지점을 고정시킬 목적의 고정형과 교량의 지점을 가동시킬 목적인 가동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형식에서도 교축과 교축 직각 방향 모두 고정되는 양방향 고정형, 교축 방향으로 고정되나 교축 직각 방향으로는 가동하는 일방향 고정형, 교축 방향에서는 가동되나 교축 직각 방향에서는 고정되는 일방향 가동형, 교축 방향과 교축 직각 방향에서 모두 가동되는 양방향 가동형으로 또 나뉘어져. 참고로 형식과 이동 관계를 표로 간단히 보여줄게. 표에서 보다시피 굴림 기능은 고정형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그럼 교좌 장치 시공 순서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 먼저 교좌 장치 설치부를 브레이커로 치핑하고 승리한 결과에 맞춰 셋 앵커를 설치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를 거치하고 수평자를 이용해서 레벨링을 실시하고 무수축 몰타르를 타설하고 타설 후에 고무 패드와 탑 플레이트를 조립하고 양생하여 설치하면 되겠어. 간단하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좌 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먼저 교좌 장치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식과 방청에 신경 써야 하고 받침 설치 시 측량 오차, 가 조립 시와 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변이에 의한 오차 등을 체크해야 하며 몰타르 타설 시 플레이트의 이동이 없도록 타설 전 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겠어. 다음 시간에는 교좌 장치의 종류와 종류별 특징에 대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해볼게. 교좌 장치 종류별 특징.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교좌 장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교좌 장치는 주 재료별로 강제 교좌, 고무 교좌, 남면진 받침 교좌로 나뉘고 강제 교좌는 또 이렇게 많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그럼 종류별로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평면 교좌는 상하부 받침이 접촉한 두 장의 강판재로 되어 있고 교좌 장치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교좌 장치야. 당연히 제작과 설치가 간단하고 경제적이지만 굴림 기능을 가질 수 없고 불균형이 생기기 쉬우며 마찰 개수가 커서 저항이 큰 타입이지. 다음 선 교좌는 상하부로 접촉하는 두 개의 강제 중 하나를 원 통형으로 해서 원 주면에서 선 접촉을 하게 한 구조로 굴림 기능과 미끄러짐 기능을 갖게 한 근대 교좌 장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어. 역시 간단하고 경제적인 교좌 장치로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교량에 적합한 타입이야. 핀 교좌는 상하부 받침이 접촉한 사이로 핀을 끼운 교좌 장치로 한쪽 방향 굴림이 뛰어나며 큰 수직 하중을 받을 수 있고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교량에 적합한
적합한 교저 장치야. 다만 이 타입은 미끄러짐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롤러식 교저는 상하부 받침이 벌어진 사이에 2개 이상의 롤러를 끼워 마찰력이 적은 상태로 미끄러짐을 갖게 한 교저 장치야. 핀 교저와 달리 미끄러짐 기능이 있으며 굴림 기능도 매우 뛰어난 형식이지. 이 교저 장치 역시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교량의 설치가 매우 용이한 타입이고, 단점은 큰 수직 하중에 약한 타입이라는 것을 참고해보자. 로커 교저는 상하부 벌어진 중앙에 타원형의 로커가 있어서 복면의 접촉으로 굴림 기능과 미끄러짐의 기능을 갖게 한 교저 장치야. 이 형식 또한 큰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없고 굴림 및 이동에 한계가 있어 장지간 교량에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해보자. 또 고력 황동 베어링 교저는 상하부 받침 중앙에 한쪽은 복면, 다른 쪽은 평면으로 한 고력 황동판을 면 접촉시켜서 굴림, 미끄러짐을 갖게 만든 타입으로 수직 하중에 강하고 전 방향 굴림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마찰 개수가 크고 무거우며 비경제적이라는 단점도 있어. 다음 포트 베어링 교저는 받침을 원형 용기로 해서 고무판을 넣고 중간판으로 밀폐시켜서 고물의 재질을 이용해서 굴림 기능을 갖게 하고, 중간판 이면에는 불소 수지판을 깔고 스테인레스 판과 접촉시켜서 미끄러짐 기능을 갖게 한 타입이야. 큰 수직 하중을 받을 수 있고 가볍고 경제적이지만 회전각이 적어서 경사진 교량에는 설치하기 어렵고 고무와 불소 수지판의 변형으로 장기간 사용에는 제한되는 타입이지. 고무 교저는 탄성 교저라고도 하는데 받침, 굴림, 미끄러짐 3대 기능을 만족하며 다른 부품 없이 설치 가능한 매우 간단한 형태의 교저 장치야. 이미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윤활제 주입도 불필요하며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교저 장치이지만 고무 재질이 산화돼서 탄성을 잃기 쉽다는 단점도 있는 교저 장치지. 마지막으로 LRB라고 하는 납 면진 받침 교저는 탄성 받침 내부에 코어 형태의 납을 삽입하여 금속의 비선형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교저 장치야. 장점은 고무 교저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고 지진 하중에 의한 변이를 억제하며 온도 하중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점이겠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교저 장치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쭉 훑어보며 다시 한번 특징을 생각해보자. 교량의 신축 이음 장치. 교량의 신축 이음 장치란 교량의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 콘크리트 크리프 및 건조 수축, 하중에 의한 변이 등 상부 구조물의 변형과 변이를 원활히 수용하여 2차 응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차량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를 말해. 오늘날 교통량과 중차량의 증가에 따라 교량의 내구성 및 수명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지. 그럼 교량 신축 이음 장치의 분류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보자. 교량 신축 이음 장치는 크게 충격과 신축을 흡수하는 맞댐식과 말 그대로 하중을 지지하는 하중 지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맞댐식에는 얇은 동판을 슬래브 콘크리트에 고정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여 마무리하는 맹 조인트, 포장을 5mm 정도 절단 후 줄룸 체험제로 주입 처리하는 절삭 조인트, 포장 시공 전에 슬래브 압축부를 앵글로 보강하는 앵글 보강 조인트, 포장 시공 후 포장부를 걷어내고 줄룸부를 체움 고무 등의 성형제를 삽입하여 접착시키는 컷 오프 조인트 등이 있으며, 하중 지지식에는 고무 안에 강철판을 삽입하여 일체화시킨 형식으로 충격 하중을 고무의 탄성과 강철의 강성으로 흡수 분산하는 형식인 트랜스플렉스 조인트, 핑거 플레이트를 상부 플랜지에 볼트로 부착시켜 설치하는 형식으로 교통량이 많은 장지간의 간교에 주로 적용하는 강핑거 조인트, 상부에는 강제 빔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가로보 또는 힌지 스타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레일 조인트 등이 있으니 참고해보자. 그럼 신축 이음 장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교량 신축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교량의 유지 보수 비용 중 신축 이음 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인 만큼 유지 보수성도 검토되어야 하고, 또 신설 비용과 교체 비용까지 고려한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초기 신설 비용이 많더라도 내구성이 우수한 신축 이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해. 또 도심지 교량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 및 주행성도 고려해야 하고, 신축 이음 장치부가 방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수성도 따져야겠지. 또 신축 이음 장치 설치 중 발생하는 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공성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신축 이음 장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신축 수용 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교량 신축 이음 장치에서 수용해야 할 신축량은 온도 신축, 크리프에 의한 신축, 건조 수축에 의한 신축, 활 하중에 의한 지점 회전 및 이동을 모두 더한 기본 신축량에 설치 여유량 10mm, 부가 여유량 20mm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두자.
교량 구조물의 성능 저하. 교량 구조물도 다른 구조물처럼 시공 불량 및 외부 환경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교량의 구성 요소별 성능 저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교량 구조물의 부위별 성능 저하 사례 및 원인에 대해 알아볼 거야. 언급할 것이 많으니 바로 설명 들어갈게. 먼저 교면 포장의 성능 저하 형태 및 원인은 대부분 도로의 성능 저하 형태와 유사한데, 아스콘 전압 부족 및 품질 불량에 의한 포트홀, 곡선교 구간, 연성화된 아스팔트에 통행 차량의 국부 하중이 가해지면 생기는 소송 변형, 아스콘의 품질 불량과 노화에 의해 생기는 균열, 구조물과 성토부의 부둥 치마나 구조물 이음부 불량에 의해 나타나는 단차, 교면 포장 시 배수구배가 불량했다거나 배수구의 위치가 부적절해서 나타나는 물고임이 해당되고, 교면 배수시설의 성능 저하는 노견 측 통행 차량의 국부 집중 하중이나 부식에 의해 나타나는 그레이팅 파손, 배수관 직경이 작거나 경사가 완만하여 발생하는 배수구 막힘, 배수관의 부식, 연결부 상태 불량 때문에 발생하는 배수관 파손을 생각할 수 있겠어. 또 강 바닥판의 성능 저하는 용접 품질 불량, 용접부 잔류 응력과 반복 재하에 따른 피로 균열이 원인이 되는 용접부 균열, 누수에 의한 강제 부식, 진동에 의한 볼트 풀림이나 볼트 체결 불량으로 발생하는 볼트 손상이 주된 성능 저하 사례이고, 신축 이음의 성능 저하는 방수제 손상, 이음부 표면 마모, 부식으로 인한 본체 파손, 유관 거리가 좁음으로 인한 부서짐과 연결부 좌굴, 유관 거리가 넓음으로 인한 쪼개짐, 콘크리트 품질 불량이나 열화, 외부 충격에 의한 신축이음 후타제 파손이 해당되겠어. 여기서 후타제란 신축이음 설치 후 타설하는 콘크리트나 몰타르를 말해. 교량 받침의 성능 저하는 가동면 부식이나 부속물 파손에 의한 강제 받침 파손, 고무재 부푸름 및 갈라짐, 고무판 변형으로 인한 고무 받침 파손을 들 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 걷어의 성능 저하는 복부 사인장 휨 균열, 전단 균열, 박리, 박락, 철근 노출, 백태 등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및 열화를 들 수 있는데, 원인은 콘크리트 품질 불량, 배합 불량, 부적절한 골재 사용, 부적절한 설계, 양생 불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 다음의 그림에 표시된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걷어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표시하였으니 참고해보자. 또한 철근 콘크리트 걷어뿐만 아니라 PSC 빔 걷어나 박스 걷어 역시 한열 균열, 받침부 균열, 사인장 균열, 복부 전단 균열, 종방향 균열, 휨 균열 등의 성능 저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PSC 빔과 박스 걷어는 다음의 그림에서 각 종류별 균열의 위치에 대해 참고해보자. 강제 걷어의 성능 저하는 누수 및 도장 손상으로 인한 복부판 부식, 플랜지 부식, 걷어와 받침 연결부 부식과 용접부 주변 균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강제 플랜지에서 피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그림으로 잠시 띄워볼게. 참고해보자. 교대의 성능 저하는 하상쇄굴, 교대 배면 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교대 회전, 즉 기울음이나 두부 및 받침부의 물고임, 균열 등에 의한 파손, 집안 지지력 약화, 안밀 치마에 의한 교대 치마, 또 구등 치마로 인한 철근 콘크리트 벽체부 수직 균열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타 여러가지 교대의 성능 저하 우려 지점에 대해 그림을 띄워 놓았으니 잠시 멈추고 참고해보면 좋겠지. 교각의 성능 저하는 기울음, 파손, 치마, 콘크리트 휨 균열, 수직 균열, 수평 균열, 표면 박리 등으로 교대와 대동소이하고, 교각 역시 주로 손상이 오는 부위를 그림으로 띄워둘 테니 잠시 멈추고 기억해보자. 오늘 배운 교량의 부위별 성능 저하에 대한 사례는 강의 시작 전에 언급했듯 유지 보수를 위한 중점 점검 사항이기도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교량 구조물 보수 및 보강 공법. 교량의 손상은 진행될수록 보수 보강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통행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므로 교량에 손상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지. 그럼 오늘은 교량 구조물 손상 시 보수 보강 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보수 공법에 대해 알아볼까? 보수 공법이란 교량에 발생한 손상 중 교량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조치로 손상된 부위를 고쳐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개념이야. 보수 공법에는 미세한 균열 위에 도막을 입혀서 방수성과 내구성을 회복시키는 표면 처리 공법, 콘크리트를 Y형이나 U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제를 충전하는 충전 공법, 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나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해서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고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주입
공법, 변형된 강 부재를 교정하는 방법인 교정공법, 부식에 의해 결함이 발생한 부재를 특수도장으로 보수하는 도장보수공법, 균열이 발생된 부위를 제거하고 재용접하는 용접보수공법이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보강공법은 손상 진행 방지는 물론 구조적 내화력 및 지지력을 현 상태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을 말하는데, 보강공법에는 콘크리트 바닥면이나 기둥에 강판을 접착해서 콘크리트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하중에 대한 내화력을 증진시키는 강판 접착 공법,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제거한 후에 보강 섬유를 접착시켜 콘크리트 표면을 보강하는 보강 섬유 접착 공법,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부여함으로 부재에 발생하고 있는 임장 응력을 감소시켜서 균열을 복귀시키며 동시에 압축 응력을 부여하여 내화력을 증대시키는 프리스트레싱 공법, 균열 부분을 강봉으로 봉합시켜서 내화력을 회복시키는 앵커 공법, 기존 바닥판 하면에 배열된 거더 사이에 볼을 증설하여 바닥판의 지간을 줄이므로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를 경감시키는 보강형 증설 공법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자. 그럼 이 여러가지 보수 보강 공법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손상 부재 구조 형식과 재질에 따른 공법의 구조적 적합성을 따져야겠고, 보수 보강에는 교통 규제가 따를 수 있으니 현장 조건이나 공사 기간을 고려한 시공성을 따져봐야 하며, 조치 방법별 경제성도 간과할 수 없고 주변 주민의 교통장애, 생활 불편 등을 고려한 대민 영향도도 생각해야 하며, 기타 미관적인 부분, 행정상 장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법을 선정해야겠지. 마지막으로 보수 시기 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부재의 성능 저하 및 열화 진행은 잠복기, 진전기, 가속기, 열화기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외부 염화물 이온의 침입 및 부식이 막 발생하는 단계인 잠복기에는 보수 공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진전기 이후부터는 보강 공법까지 고려해야 돼. 보수 보강에 대한 사항이 시험에 출제되면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자. 교면 방수 공법, 교면에는 교통 차량에 의한 반복 하중, 진동, 충격, 전단 등의 역학적 작용과 온도 변화 등의 기상작용, 바닥판의 수축 팽창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속하는데, 교면 방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한 콘크리트교의 블로우업, 강교의 부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구조물 내구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 교면의 방수 공법에는 침투식 방수, 시트 방수, 도막식 방수, 복합식 방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 먼저 침투식 방수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미세 공국에 방수제를 침투시켜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법이야. 이 공법은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침투 깊이 확인이 곤란하여 품질 관리가 어렵고 크랙에 대한 대응성이 취약한 편이지. 또 시트 방수는 프라이머를 도포 후 시트 방수제를 부착하는 방법인데, 방수성이 균일하고 시공이 용이하며 시트가 연성으로 균열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지만 에어포켓 발생으로 들뜬 부위가 발생하거나 밀림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공사비가 비싼 편이기도 하지. 도막식 방수는 합성곰으로 이루어진 방수 도막재를 도포하여 방수를 하는 방법으로 접착력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방수성도 우수한 편이지만 불균일한 도막이 형성될 수 있고 아스팔트 골재로 인한 펀칭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비가 고가이고 보수가 곤란한 방법이기도 하지. 또 복합식 방수는 양면 샌드가 부착된 방수 시트 부착과 계량 아스팔트 콤파운드 도포를 동시에 실시하여 방수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기계화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품질이 양호하고 도막 방수와 시트 방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바닥판과의 접착력도 우수하지만 시공 시 장비 수배 및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한사항이 있는 공법이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교면 방수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교면 방수 시공 전 바닥면에 요철이 있다면 제거해야 하고, 레이턴스, 이물질 등의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 또 방수제 배합비와 도포 횟수, 도막 두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강할 때, 또 동절기 5도씨 이하에서는 시공을 자제해야 하며, 방수제 양생 시에는 강한 일사광을 피하기 위해 양생막을 설치하고 정해진 양생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